나의 메이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아나운서인가 메이크업 아티스트인가? 안녕하세요.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메이크업 어떻게 하는지도 꼭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제가 이제 평소 방송할 때 어떻게 메이크업을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원래 제가 지금 앞머리가 있는데 세수하고 오느라 앞머리가 실종됐어요. 어차피 메이크업을 할 거를 오늘 보여드리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느덧 회사를 다닌 지 7년 정도가 됐는데 그러면서 혼자 메이크업을 하고 또 이제 방송 메이크업, 말 그대로 방송 메이크업을 혼자서 속눈썹도 붙이고 잘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알람이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셔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제가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드릴게요. 네, 지금 세수하고 왔더니 머리가 뒤집어졌어요. 네, 그리고 머리도 헤어스타일링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헤어스타일링, 다음에 제가 헤어스타일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드릴게요. 평소에 제가 자주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은 알마니에서 나온 파운데이션인데 제가 정말 모든 브랜드 파운데이션 거의 다 써봤어요. 그래서 좋다는 뭐 겔랑도 써봤고 뭐 입생로랑도 써봤고 뭐 랑콤도 써봤고 정말 좋다는 파운데이션은 다 써봤는데 방송할 때 그리고 평소에 제가 쓰기 괜찮은 거는 이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약간 피부톤이 밝은 편이에요. 약간 19호까지는 아닌데 19에서 21호 사이라고 보면 되는데 저는 약간 화사해지면서 광나는 파운데이션을 좋아하는데 얘는 처음에 발랐을 때는 조금 매트한데 시간이 지나면 약간 유분이 돌면서 굉장히 소위 예쁘게 무너진다고 하죠.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예뻐 보이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사실 이거 말고 제가 바비브라운 세럼 파운데이션도 평소에 쓰고는 있는데 바비브라운 세럼 파운데이션은 정말 딱 발랐을 때 피부가 굉장히 그러니까 뭔가 반질반질해 보이고 굉장히 좋아 보여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바비브라운 세럼 파운데이션은 시간이 지나면 너무 다크닝이라고 하나요? 좀 빨리 무너지고 그 위에 파우더를 해도 약간 그 파운데이션은 위에 파우더를 하기엔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르면 되게 반지르르한데 그게 얼마 안 가요. 그래서 되게 아쉬운데 이 알마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속력도 굉장히 좋고 방송할 때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걸 씁니다. 제가 지금 세수하고 기초 바르고 지금 선크림까지 발랐거든요. 제가 다음에 평소에 쓰는 화장품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다음에는 제가 피부 관리 어떻게 하고 그리고 기초 제품은 뭐 쓰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 퍼프도 많이들 물어보실 것 같아서 퍼프는 이렇게 물 묻혔을 때 왜 팽창하는 퍼프들 있잖아요. 그의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 클리오 제품이었던 것 같은데 바비브라운 그 세럼 파운데이션 살 때 따로 사은품으로 줬던 아이인데 따로 판매는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만큼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 줍니다. 다음은 눈썹을 그려볼 건데요. 제가 눈썹 같은 경우에는 눈썹 반영구라고 하죠. 반영구를 받았어요. 반영구 정보는 제가 따로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제가 자막에 반영구는 여기에다가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눈썹은 이 제품은 뭐 워낙 유명해가지고 많이들 쓰는 제품이에요. 슈에무라 제품인데 지금 잘 깎아야겠죠? 어쨌든 발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주로 아나운서들도 그렇고 요즘 방송이
이제 평소에는 이제 일자 눈썹이 좀 유행이었잖아요. 요즘은 갈매기로도 많이 그리기는 하는데 제가 방송을 할 때 눈썹을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안 좋은 건데,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보톡스도 맞아봤어요. 근데 보톡스도 맞아봤는데 제가 워낙 눈을 약간 눈썹으로 뜨는 경향이 있어서 이게 보톡스를 맞으니까 약간 눈뜨기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무겁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보통 여기에 맞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여기에 맞았었는데 그러면 또 막 제가 워낙 눈썹을 올리니까 이쪽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갈매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쪽에 보톡스는 안 맞아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었거든요. 제가 눈썹을 잘 움직이니까 분장해주시는 분들이 그래도 보톡스 맞으면 좀 괜찮아진다고. 근데 저는 제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눈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자로 그리는 편이에요. 일자로 그리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앞머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눈썹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게 잘 안 보여요. 네. 근데 반영구를 하면 확실히 그리는 데 있어서 시간도 절약이 되고 무엇보다 편리하죠. 근데 제가 여기 가는 데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해주셔가지고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네, 그리고 이게 눈썹 마스카라예요. 얘는 제가 바를 때도 있고 안 바를 때도 있는데 바르면 좀 더 유해 보이기는 하죠. 근데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머리 때문에 사실 눈썹이 많이 보이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홀히 할 때가 많죠. 그래도 네, 이렇게 바르면 확실히 제 머리 색깔이랑 잘 맞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고, 자, 섀도우. 네. 섀도우는 제가 매일 방송을 하지만 매일 같은 컬러로 써요. 별로 저는 변화를 주는 거를 좋아하지 않아 해서 네, 항상 똑같은 섀도우를 쓴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톰포드 섀도우를 써요. 네, 톰포드 네, 비싸요. 비싼 거 아는데 하나는 제가 면세에서 샀었고 하나는 제가 선물을 받았는데 이거 한번 쓰다 보니까 컬러들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톰포드 20호 디스코 더스트라는 컬러인데 제가 이미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오 마이 갓 너무 더럽다. 어떡해. 어떡해. 하지만 네,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만 보여드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글리터를 좋아해요. 네, 반짝반짝하는 거 좋아해서 이 글리터고 이게 제가 베이스로 쓸 색깔입니다. 그래서 붓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통을 쓰는데 이 통에 붓이 5개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중에서 제일 잘 쓰는 건 한 3개, 4개 정도 되는데 휴대하기 굉장히 간편해요. 딱 요만해요. 사이즈가. 손바닥만 하다 그래야 되나? 네, 손바닥보다도 작네요. 네, 그래서 휴대성이 편리해가지고 제가 쓰는데 이거는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저도 피카소 브러쉬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고 잘 쓰는 편인데 피카소 브러쉬는 나중에 보여드릴 테지만 이 지금 포인트 브러쉬? 이거 하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브러쉬로 베이스 컬러를 먼저 발라볼 거예요. 그래서 이 색을 먼저 발라볼 건데 일단 눈두덩이 이렇게 넓게 발라주세요. 우와, 색깔이 보이네요. 제가 색깔이 안 보일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거든요. 색깔이 보이네.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혹시 파우더 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평소에는 파우더 잘 안 발라요. 그리고 방송할 때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 저는 파우더를 좀 바르는 편이에요. 제 얼굴 특성상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파우더를 너무 매트하게 바르면
저는 애가 약간 좀 촌티나게 생기더라고요. 왠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파우더는 잘 안 바르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방송 들어가기 직전에는 어쩔 수 없이 발라요. 왜냐면 화면에는 너무 윤기가 돌면, 너무 광이 나면 되게 지저분해 보여가지고 T존을 중심으로 발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휴대하고 있는 파우더는 없어요. 분장실에 파우더가 있는데 혹시 나중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따로 댓글에 남겨드릴게요. 그럼 제가 이거를 발랐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얘를 바를 거예요. 얘를 이 쌍꺼풀 선 있잖아요.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바를 건데 앞에도 이렇게 바르고 할 거예요. 얘가 어떻게 보면 약간 핑크 코랄 같은 색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랄 색상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색으로 이쪽도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럼 됐죠? 네. 여기까지. 그리고 남은 거는 밑에마저 발라줍니다. 네, 끝쪽만 이렇게 발라줘요. 그러면 제가 이 톤 파우더를 발랐잖아요. 그럼 이렇게 코랄 색상으로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반짝이, 제가 좋아하는 반짝이를 이렇게 위에만 이렇게 살짝 얹어줘요. 반짝이가 보일려나?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은은하게 반짝여요. 실제로 보면 제가 또 따로 들고 다니는 좋아하는 색상이 제가 이렇게 4개를 들고 다녀요. 우와! 오 마이 갓! 안에 깨지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플러센스라는 호수인데 얘를 점막 가까이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쪽은 조금 더 채워줘요. 그리고 보시면 제가 위쪽에 좀 더 처져서 내려가가지고 이 뒷부분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채우는 편이에요. 근데 그건 아마 아이라인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이라인도 이제 키스미 제품 쓰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써왔던 제품인데 그래서 아이라인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좀 더 뚜렷해졌죠?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제 안 번지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위에 이렇게 그려줘요. 안 번지게 하기 위해서 아이라인 위로 한 번 더. 네. 여기는 제가 눈꼬리가 좀 더 올라가서 여기는 내려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좀 더 처져서 올려주지는 않고 그냥 바로 옆으로 빼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는 약간 빼고 얘는 조금 내리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 눈에 가장 잘 맞는 메이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많은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하겠지만 보통 위로 올리는 메이크업보다는 내리는 메이크업을 많이 해요. 왜냐면 인상이 좀 더 순해 보이기 때문에 올려서 하는 메이크업보다는 내려서 하는 메이크업을 선호를 하긴 하는데 근데 뭐 사람마다 눈 모양새가 다 다르니까 근데 충분히 메이크업으로 잡을 수 있어요. 속눈썹으로 잡을 수 있어요. 속눈썹이랑 네, 아이 메이크업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눈이 너무 막 저는 비대칭이에요, 짝짝이에요 가지고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뷰러는 2-3천원짜리 그냥 시중에 파는 거 뭐 올리브영이나 이마트 가서 주로 구입을 해요. 그냥 너무 막 올려서 찍어준다는 느낌보다는
붙이고 나서 어차피 저는 주로 라이터에다 불 붙여가지고 다시 조금 올려주거든요. 얘가 너무 바짝 붙어 있잖아요. 너무 바짝 올려주면 속눈썹 붙일 때 저는 걸리적거려서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처음 붙이시는 분들은, 이게 속눈썹이 걸리적거려서 못 붙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뷰러 안 하고 그냥 이 속눈썹 보통은 속눈썹 이렇게 있으면 사이사이에 붙여주는 게 정석인 것 같아요. 네, 정석인 것 같은데 그게 처음에 잘 안 되면 그냥 속눈썹 나 있는데 위로 이렇게 붙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라이터로 불 붙여가지고, 근데 이거 좀 위험하긴 해요.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이거 속눈썹 올리려고 이렇게 라이터 이렇게 불 붙여가지고 올리려다가 태워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눈썹 뭐 쓰냐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낚싯줄이라고, 이게 한 묶음이에요. 이게 100개가 이게 50개일 거예요. 50개인데 저는 따로 주문해서 쓰고 있어요. 저희 분장실에서 쓰고 있는 게 저한테는 약간 너무 강해가지고 따로 제가 주문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렇게 해주면 잘 보이시려나? 네, 이렇게 생긴 속눈썹이에요. 이게 자르면 두 쪽을 이렇게 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저는 2칸씩 잘랐습니다. 2칸씩. 그래서 제가 다음에 통짜 속눈썹이랑 이거랑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통짜 속눈썹이 없어가지고 주로 많이 붙이는 그 통짜 속눈썹도 주로 그걸 많이 붙이시니까 그걸 어떻게 붙이는지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그것도 제가 어떻게 붙이는지 다음에 따로 속눈썹 편 이렇게 만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제가 이거를 2칸씩 잘라볼게요. 근데 이걸 자르는 것도 요령이 있어요. 이 컬이 돼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쪽 손가락을 이렇게 끼워서 잡아 넣고요. 2칸씩 이렇게 자릅니다. 근데 자를 때 이게 이렇게 보면 초점이 흐려지네. 보면 이게 하나 많이 이렇게 자르고 나면 막대기 여기 이렇게 보이시죠? 네, 이게 눈 점막에 있으면 찔려서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얘도 다 이렇게 잘라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까지 자르면 이렇게 2개씩 되도록. 그래서 이렇게 잘라줄게요. 그리고 풀 같은 경우에는 속눈썹 풀 가장 많이 쓰는 게 아마 이 듀오 풀일 거예요. 그래서 이 듀오 풀을 쓰고 있고, 풀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뗄 때 아파가지고 정말 만약에 이 정도 있으면 끝만 살짝 묻혀서 하는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속눈썹을 어떻게 붙이는지, 어떻게 하면 좀 편한지. 일단 속눈썹을 이렇게 집게로 이렇게 잡습니다. 꼭 연필 잡듯이 잡으면 돼요. 이 집게로 했을 때. 그리고 이 새끼손가락을 여기다가 이렇게 받치고 아래에서 위로 붙이는 게 셀프로 할 때는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면 편해요. 그럼 여기 하나가 붙여졌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그 옆에다가 하나 더 붙일 거예요. 이번에도 얘를 이렇게 받침대로 이렇게 한 손은 이렇게 쓰고 여기에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대고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속눈썹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내 눈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게 처음에는 속눈썹 붙이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하다 보면 요령도 생기고 많이 늘어요. 근데 정말 많이 붙여보는 수밖에 없어요. 많이 붙여보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냥 내 눈 모양대로
이게 끝나는 지점 바로 그 옆에 붙여주시면 돼요. 통짜 속눈썹도 마찬가지예요. 저 통짜 속눈썹 같은 경우에는 8등분해서 쓰거든요. 그 통짜 속눈썹을 그냥 그대로 붙이다 보면 아마 앞뒤가 잘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저는 통짜 속눈썹도 8등분해서 쓰는데 다음에 통짜 속눈썹 붙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붙었죠? 아나운서의 생명이죠. 네. 저희 아나운서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속눈썹과 그리고 쉐이딩이라고 합니다. 네. 보통 여기서 제 원래 눈은 눈꼬리가 여기서 끝나잖아요. 근데 속눈썹을 하나 정도 그 옆으로 더 붙여줘요. 그래야 눈이 좀 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눈을 만들어준다고 하죠. 끝나는 지점에서 이렇게 하나를 더 붙여주면 좀 더 뒤로 커 보이죠? 네.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투명 마스카라로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끼리 이렇게 붙어가지고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속눈썹이 이렇게 가지런히 돼요. 근데 그냥 일반 마스카라로 하면 똥지고 이러기 때문에 절대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가지런히 하려면 그 투명 마스카라를 이렇게 위에다가 덧발라주면 유지력도 좋아요. 그래서 이쪽이 붙인 쪽, 안 붙인 쪽. 네, 차이가 나죠? 반대편도 빨리 붙여볼게요. 제가 지금 곧 밥을 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오빠가 8시에 끝나서 집밥을 기다리면서 오고 있을 텐데 지금 얼마 안 남아가지고 지금 네, 빨리빨리 붙여야 돼요. 그렇다고 제가 한쪽만 붙이고 여러분이랑 끝낼 순 없잖아요? 네, 이렇게 이쪽 속눈썹까지 붙였습니다. 아까랑 다른 사람이 됐죠. 네. 이렇게 화장의 힘은 위대하답니다. 보통 여기서 제가 속눈썹을 얘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투명 마스카라로 이렇게 하면 얘네들끼리 잘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투명 마스카라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저한테 투명 마스카라가 없어서 우리 분장쌤 다은이한테 있어요. 네. 애교살 있는 부분은 그 루나솔 1번 베이지라는 이 첫 번째 컬러. 네, 이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로 발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애교살이 생겼죠. 네, 애교살이 생겼는데 이 애교살 밑으로 이 애교살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게 쉐이딩 제가 잘 쓰는 쉐이딩인데 네, 이거 가장 연한 색을 이렇게 애교살 있죠. 이 애교살 밑으로 이렇게 발라주면 조금 더 돋보이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쪽보다 이쪽이 끝쪽으로 갈수록 애교살이 약간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밑에를 조금 더 발라줍니다. 네. 그러면 차이점 있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이 완성이 된답니다. 저는 거의 매일 이 패턴으로 눈 화장을 해요. 이젠 조금씩 뭐 다른 컬러를 쓸 때도 있곤 한데 평소에 이젠 방송 메이크업 할 때 항상 이 패턴이에요. 네, 항상 제가 보여드린 패턴으로 아이 메이크업을 하는 편이고 이제 여기서 추가해야 될 게
쉐이딩. 네, 쉐이딩 얘는 이제 제가 이거 살 때 같이 사은품으로 온 아이예요. 근데 솔직히 브러쉬는 그냥 저는 브러쉬를 막 따지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물론 브러쉬가 좋으면 피부 결에 닿는 느낌도 좋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민인 부분이 광대 쪽이거든요. 그래서 광대 쪽으로 이렇게 해서 바르면 확실히 좀 슬림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근데 광대 같은 경우에는 머리로 가려야 돼요. 쉐이딩으로 안 돼요. 쉐이딩으로 안 돼서 제가 다음번에 헤어하는 것도 보여드릴 텐데 저는 이제 보통 헤어를 할 때 제가 지금 아까 세수를 하느라 앞머리가 사라졌는데 앞머리 내리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가리는 편이에요. 그러면 화면에 좀 더 갸름하게 나오겠죠? 왜냐면 뉴스에는 정면이 나오기 때문에 정면에서 어떻게 잘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도 다음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다음에 부위별로 이렇게 눈 화장, 뭐 파운데이션 이거를 세부 항목을 나눠서 다시 한번 올려볼게요. 다음에는 네, 머리 헤어스타일링 하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이바이.